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영화 얘기하는 날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투자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메가박스 황대리입니다. 이 자기소개 들을 때마다 뭔가 패기가 쩌는 것 같아. 패기가 쩐다기보다 앞에 또 시작하자마자 여름 잠깐 부비 트랩을 깔았네. 뭐라고? 아프리카에서 무사히 돌아온 황대리 오랜만이죠. 야, 대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저번 주에 이게. 인사 다 하고 우리 지금 너무 복부시야 복부. 이야 정말 야 시작하자마자 부비 트랩을 설치해놨어.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이거 피해가는 게 우리의 또 새로운 재미야. 내가 처음으로 이걸 보고 읽었거든. 인사를. 김프로 안에다 써놨잖아요. 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중간쯤 하다가 자꾸 날 연맥인다고 해놓으니까. 그렇지. 아예 맨 처음에 이제 와, 먹고 가라 이거지. 그렇지. 이걸 그리고 심지어 황대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김프로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전들 아프리카에서 무사히 돌아온 황대리 오랜만이죠. 야,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거. 야, 이거 쓰기. 야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요. 비염이 막 났네 막. 자, 저는 성장 영화에 관심 많은 김프로고요. 네. 오늘 영화는 목격자인데 보고 네. 오신 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미미콩님께서 파란 마이크 4개. 그럼 김프로님은 빨간 마이크겠죠? 나랑 취향 정반대거든요. 아, 좋게 보셨나봐요. 네네. 와, 그렇군요. 기대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 가르쳐 주지롱님, 무서운 세상, 무능한 시스템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 좋은 말입니다. 이게 딱 내가 됐네. 이거. 답답님, 고구마 100개의 갑갑함. 이런 게 스릴러. 저의 한 줄 평가 비슷합니다. 네. 마음껏님, 나 홀로 고군분투. 영알모님, 갑자기 뜬금없이 뭐죠? 네, 엔딩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 같죠? 그렇군요. 네. 마무우리님께서 스릴러인 줄 알고 갔다가 재난 블록버스터까지 뭐 이렇게 주셨는데 네. 일단 모던 퍼더를 위한 잡지 볼드저널 마무우리님께 드리고요.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은 미미콩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월 단관이 있습니다. 자리가 조금 남아 있는데 8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의도 CGV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베니스 황석희 번역가 모시고 영화 끝나고 GV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많이 예매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는 오신 분 모두에게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굿즈를 그냥 쏩니다 우리가. 네, 하여튼 많이 오세요. 황석희 번역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메가박스에서 필름 소사이티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클래식 소사이티도 있고 클래식 소사이티 오페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렵겠어. 네. 한번 번역을 맡겼거든. 아 정말. 그런 것도 번역할게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배급사에 세우는데, 맡길 기회가 있어 맡겼는데, 정말 번역 잘해주시고, 앞으로 맡기지 말아달라. 본인이? 이건 너무 어렵다. 그렇군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잘한 다음에, 정말. 나에게도 이건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프로네. 네, 그래서 맡기지 말아달라. 그랬군요. 너무 어렵다. 네, 많이 와주시고요.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요. 평범한 직장인 상우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기념으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거하게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가 창밖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던 순간 범인 태호와 눈이 마주치죠. 이후 상우는 가족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침묵하고 살인사건을 쫓는 형사 제협이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목격한 살인사건,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 영화 목격자입니다.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다 그런 거지. 당신 살인범 봤으면 신고할 거야? 네, 한마디 총평. 메시지가 등장인물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다. 메시지가 등장인물을 살해하는 걸 목격하죠. 야, 센데. 야, 오늘 난 마이크 꺼도 되겠는데? 네. 자, 황대리님. 난 약한 버전이 있고 센 버전이 있었는데 배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센 버전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
5글자입니다. 썩은 고구마. 야, 이거 뭐야? 야, 큰 썩은 고구마. 야, 불을 뿜는구나. 야, 진짜? 원래 덜 익은 고구마 할까, 썩은 고구마 할까 하다가 배 감독님의 멘트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그래요? 썩은 고구마. 야, 근데 되게 센 말 한 건 황대리인데 내가 그걸 종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냐? 너는 네가 말했잖아. 왜 나 그냥 고구마 일부러밖에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저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젠틀한 게 하나 있고 조금 그래도 근데 당신들이 너무 세가지고 내게 너무 한 문장짜리는 납득이를 찾습니다. 아, 납득이를 찾습니다. 뭐 사람을 찾습니다.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리고 이제 말고 좀 젠틀한 버전으로는 훌륭한 배우, 허술한 이야기, 점입가경. 그치. 순서가 잘못됐네. 말하는 순서가 잘못됐네,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점입가경으로 딱 가다가 이제 썩은 고구마 이렇게 딱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도 패러디예요. 호박 고구마를 패러디한 거야. 그래. 호박 고구마는 맛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부터 훑어주십시오. 네, 목격자입니다.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추격자, 제보자, 도망자, 용의자, 뭐. 괜찮았어. 괜찮지? 비염 때문에 정신이 없네. 약을 먹어서. 고산자. 그만해, 이제. 야, 이거 안 받아주네. 야, 이거. 아니, 진짜. 약은 내가 먹었는데, 이 사람, 옆에 사람이. 야, 이거 안 받아주네. 와, 그래. 썩은 고구마를 먹고 계자. 네. 111분이고요. 15세 관람갑니다. 8.15 광복절날 개봉했습니다. 조규장 감독, 출연 이성민, 공작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이성민 배우, 김상호, 악당이죠. 진경, 박시양 되겠습니다. 김상호가 악당이라고? 경찰. 오늘 상태 이상한데요. 이거 오늘 진짜 약 기운이 남아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약간 비염 때문에 약간 약을 먹고 왔는데,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있네. 약간 애가 정신 못 차리네. 네, 김상호 악당. 오케이. 사실상 악당이잖아. 그래요? 뭐 그렇게. 월급 받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알겠습니다. 네. 제작, 주식회사 AD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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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레전더리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그 로고가 나오기 때문에, 좀 낯이 익어가지고, 내가 최근에 본 영화 하고 너무 겹쳐서 보니까, 반드시 잡는다라는, 그 영화도 잡는다? 했고, 끝까지 간다도 여기서 제작한 걸로 돼 있던데. 그래요? 그래요? 제작 주식회사 AD406. 배급이 NEW 뉴입니다. 순재가 45억으로 알려져 있고 총재가 70억.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200만. 그래서 뭐 800개 정도의 스크린으로 개방을 해서 지금 뭐 하루 지났는데 거의 한 50만 본 것 같던데, 그죠? 55만 넘었고. 지금 뭐 여름 시장에 뭐 100억이 뭐야, 150억이 넘는 큰 대작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제작비를 들인 건 아닌데 성적은 괜찮은 목격자 되겠습니다. 감독은 조규장 감독인데요. 네네. 필모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77년생. 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셨네요. 한국예술정학과의 영상원 전문사. 전문사라 하면 대학원 과정입니다. 석사. 네. 전문사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2008년 봉수라는 단편 영화를 감독했다는데 이 영화는 뭔지는 모르겠고 2009년에 장편 낙타는 말했다. 본인이 각본을 쓴 영화에 감독을 하셨고 인디스토리에서 배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리고 2016년 2009년 낙타는 말했다를 찍고 7년 뒤죠. 2016년 그날의 분위기 문채원 씨 나오는 유연석 씨랑 그 영화 각색을 하고 본인이 직접 감독을 했다. 이게 보니까 65만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 목격자 이번 영화로 돌아온 감독입니다. 각본도 본인이 직접 쓰셨더라고요. 네. 평론가들 평점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박평식 평론가는 2개. 산행을 위하여. 야. 이용철 씨 2개. 장르는 아파트 랩소디. 주제는 아파트 레퀴엠. 허남욱 씨 2개 반. 내가 목격한 건 사건인가 재난인가. 제일 많이 주신 분들이 3개 주셨는데 김성훈 씨 3개. 아파트와 살인마 누가 더 무섭나.
이화정 씨 3개, 아파트 배경의 집단 이기주의 테스트, 흥미로운 시도, 임수연 씨 3개, 방관자 효과에 집중한 뚝심, 약자를 그리는 태도의 아쉬움. 뭐 이렇게 네. 2개 반에서 3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방송 초입부에 우리가 읽어드린 미미콩님의 파란 마이크 4개, 그럼 김프로님은 빨간 마이크겠죠? 나랑 취향 정받은 애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 평론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흥행 스코어는 되게 좋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첫날, 둘째 날 뭐 네. 첫 주말 되기 전에 벌써 55만 돌파했으니까 네. 이후에 뒷심을 어떻게 받을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네. 근데 뒷심을 보통 받는 영화는 보고 나서 관람평이 좀 좋은 경우에 뒷심을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던데 네. 보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좋은 평을 많이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뒷심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여름 시장이고 또 영화를 많이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해서 처음에 좀 관객을 몰입할 수 있으나 이번에 좀 힘들지 않을까. 공작 보고 뽐뿌 받은 분들이 네네. 이성민 때문에 들어가게 좀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요 몇 년 굉장히 핫한 배우가 됐잖아요. 네. 혼자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인극으로 끌고 가도 사람들이 믿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배우가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보안관도 250만이 넘었으니까. 네. 네. 그 전 영화 로봇 소리라는 영화도 있었죠. 뭐 흥행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극장에 전국 개봉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배우의 어떤 파워 혹은 배우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담보해주는 배우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을까? 로봇 소리는 47만 받네요. 이성민 배우가 근데 어떤 장르에 어떤 역할로 나와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배우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명이나 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스코어. 다 스코어 봤어요. 예측. 다 봤다고? 다 본 거야? 55만에 다 봤어요? 주말이 있으니까 첫 주말까지는 볼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후하게 쳐서 한 100만 정도 보지 않을까. 100만. 배 감독님은요? 100만 넘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극찬은 없습니다만 요즘 약간 신조어처럼 생긴 말이 있잖아요. 리얼급이다. 리얼급이다 얘기 나고 막 내려버린 영화들을 우리가 한 2편 봤잖아요. 네. 염력도 약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올해 인랑 뭐 이런 게 이제 진짜 급속도로 관객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는 아직도 돌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좀 아쉬운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보다가 그냥 서서히 가라앉지 않을까. 그럼 100만은 넘을 것 같고, 150만을 넘을 수 있을까?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감독의 전작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은 관객이 볼 거라는 면에서 감독 개인적으로는 성장기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보면서 네. 굉장히 반응이 좀 갈려서 재밌었거든요. 관객들의 반응? 네. 네. 좀 독특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단 들어갔는데 영화가 꽉 찼었어요. 극장이. 꽉 차서 가지고 우와 이렇게 꽉 차나? 싶어서 제가 앉은 열에 제가 가운데 자리를 했는데 네. 꽉 차 있는 거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다 팝콘 들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네. 삐지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앉아가지고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제 옆에는 여고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쭉 앉아 있었고. 네. 영화가 보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뭔가 하면서 비웃었구나. 비웃음 비슷한.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자기 혼자 들리게 좀 하잖아요. 네네네. 여고생들이 좀 많이 와서 자기들끼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조금 뭐 후반부 가지고 크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박장대소를 막 하는데 그게 약간 무례한 박장대소. 그러니까 막 정말 웃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좀 무례하게 박장대소를 막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야,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나가면서 좀 유심히 이제 사람들 반응을 좀 보는 편인데 나가면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재밌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건 뭐냐 도대체. 그치. 다양한 층위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해석이 불가능한.
못마땅하다면 몸을 좀 심하게 뒤척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후반부로 갈수록 뭐 이러면서 그럼 같이 온 분들이 막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뭐 이러는 분들이 몇 명 있었고 영화 끝나자마자 보통 음악 나오면서 영화 딱 끝나고 페이드 아웃 되고 크레딧 올라갈 때쯤 다들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페이드 아웃이 되자마자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어쩌저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데 그게 못 알아들었고 너무 지루해서 내가 잤다가 아니고 영화 지금 방금 재밌게 봤어. 근데 몇몇 개가 궁금해.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런 게 공존하는 극장 분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야,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여고생들이어서 그냥 자기들이 같이 많이 와가지고 좀 용감한 마음에 그냥 그러는 건가? 그래도 저거는 좀 실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혼자만 좀 들다가 근데 나가면서 일부는 또 재밌는데 이러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일단 넘어갈 것 같고 첫 주말 어쨌든 지금 공작 때문에 이성민 배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호감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현재 간판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 별로 없는 배우가 아닐까? 중반 이후 정도까지는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들 따라가면서 이제 보는 게 있어서 저는 뭐 잘하면 BEP도 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한 150만 에서 200만 사이 잘 되면 뭐 그 정도 BEP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니까 신과 함께는 이제 흥행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공작이 의외로 좀 드랍률이 높네요. 공작이 470만 우리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징크스 같은 윤종빈 감독의 470만을 되게 쉽게 넘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수혜자가 오히려 목격자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신과 함께로 많이 봤던 분들이 빠지고 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공작과 목격자 사이에서 좀 나눠서 보신다고 하면 목격자는 200만이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릴 것 같고 공작은 다시 한번 470만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지 않을까. 블록버스터라고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냥 팝콘 무비다라고 생각하고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설정이랑 이런 게 쉽고 단순하고 그래서 좀 선정적이다? 그러니까 딱 뭔가 꽂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목격자, 내가 살인자를 우리 아파트에서 목격했다 하고 이성민 딱 나오니까 이겼겠는데? 라고 하고 그냥 부담 없이 선택하기에 좋은 만만한 영화로 딱 자리매김을 하는 건 아닐까. 공작은 뭔가 내가 좀 따라가야 되고 알고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내가 좀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못나지는 느낌이 있다면 목격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재밌자고 만든 건데 뭐 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고르기에 좀 쉬운 영화로 자리매김한 게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이제 영화 내용이 포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썩은 고구마부터 한번. 썩은 고구마라고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뭘 얹겠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못 먹을 음식이었어? 그 정도로? 그러면 얘기하지 마. 나 계속 얘기할 거야. 지난주에도 나한테 분량 준다더만 너무 들어오니까. 그래요. 일단 저는 고구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호박 고구마를 주식으로 해서 6개월가량 산 적이 있어요. 그래요. 호박 고구마와 샐러드 그리고 두유 요걸 가지고 6개월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kg 정도를 빼본 경험도 있고 지금은 좀 이제 안 먹다 보니까 뭐 다시 찾아먹진 않는데 고구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 같다라는 평가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단어 선택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류 독감이라는 말이지 안 쓰잖아요. 네. 조류 독감이라는 그 어감에서 주는 그런 약간 거리감 때문에 우리 양계업계에서 되게 피해를 받으니까 네. 그걸 AI로 바꿨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약간 그런 질병과 닭의 매출이 이제 상관관계가 조금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화 언제부턴가 좀 답답하고 좀 주인공이 좀 나의 이해도보다 떨어지는 영화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고구마를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럼 고구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네. 라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그래도 너무 또 갑자기 단어를 확 바꿔버리면 약간 전환이 힘드니까 기존에 쓰던 단어와 더해서 썩었다. 네. 네. 마치 이 영화는 썩어 있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답답했냐고. 니말 듣고 니가 답답하고 지금. 내 분량대로 내가 하는데 왜 간섭을 하는 거야? 시연하는 거야, 지금 썩은 고구마를? 왜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 이런 거예요. 방금 느끼셨죠? 사람들은 보통 대화할 때 숫자를 얘기한다. 1에서부터 10까지 전달한다고 했을 때 1호 10으로 얘기하던가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1, 4, 5, 7, 10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2, 4, 6, 8이 있다는 건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영화는 굳이 하나하나 보여줘서 사람을 답답하게 한다. 방금 그래서 이 목격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어떤 언어로 얘기하는지 시연을 한 거였다는 거예요. 한번 시연을 한 거죠. 썩었네. 완전 썩었네 이거. 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답답하다. 뭐냐면 보는 관객은 다 알겠는데 왜 주인공만 모르나? 또 거기서 뭔가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과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걸 모르나? 물론 장르 설정을 할 때 그 뭐 공포 영화의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잖아요. 안에 상황 관객들은 다 아는데 주인공이 모르는 상황 뭐 이런 세팅도 있다고는 하나 이게 너무 지금의 정서와 떨어져 있다. 너무 갑갑함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오는 힘듦이 관객들의 안 좋은 평을 유발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배 감독님 어떠셨어요? 관객은 다 아는데 등장인물이 모른다에서 오는 깝깝함이 잘 한두 번 정도 쓰여지면 그게 서스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스펜스가 잘 사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서스펜스가 잘 살아있는 장면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너무 노골적일 때. 뭘 지금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내가 알겠는데 난 여기서 그거 별로 안 느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논외로 두더라도 그런 좀 깝깝함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이 영화를 별로다라고 평을 하면 이건 마치 이 영화에 대한 안 좋은 평에 대한 모독이다. 좋아. 계속 가. 이건 그러니까 썩은 고구마라는 고구마라는 걸 먹었을 때 깝깝하다. 가 있잖아요. 깝깝한 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치 고구마 같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깝깝하다. 깝깝함만이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썩은이라는 걸 붙이려면 썩은이라는 걸 붙이려면 고구마에 붙일 게 아니에요. 전 그냥 그 썩은 고구마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맛있게 먹는 그 고구마와 같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살을 빼게 해준 그 고구마도 같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깝깝함이 느껴집니다. 고구마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깝깝함이 있어요. 썩은 계란과 같다. 냄새가 나. 그걸 같이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깝깝함은 진경 배우가 연기한 인물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일 있어? 니네 아빠 되게 이상하다, 그치? 어쩌죠? 안 돼! 빨리 들어가! 어쩌저쩌! 할 때. 우리 이성민이 연기한 주인공은 상황을 모르고 우리만 아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이성민이야. 그건, 거기서 오는 깝깝함은 오히려 다른 인물들이 그걸 자꾸 사용하게 이제 소모되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이성민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가? 왜 진경이 연기한 아내 역할은 저 역할밖에 못하는가? 뭐 이런 거에서 오는 답답함? 캐릭터가 그렇게 소비되는 거에서. 저는 그거랑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민만 알고, 네.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느끼기 어떻게 느꼈냐면, 이성민이 많이 아는 상황도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내가 용인해 주겠는데, 네. 개연성의 문제 아닌가? 네. 이야기가 연결되는, 저 말이 되나? 그렇죠. 라는 게 저는 보면서 가장 좀 답답했던 부분이, 네.
경찰에 대해서는 무한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겠어. 그것도 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충분히 설명해줬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경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불신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이유를 나한테 충분히 납득시켜준 것 같지도 않은데 신고를 해야 될 경찰에게는 무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죽이거나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범인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브로맨스가 있죠, 거기서. 아니, 거기서 내가 다가와가지고 등 뒤에서 신고하면 식구들 다 죽어. 하고라도 사라졌으면 네. 받아들이겠어, 나는. 네. 그렇지. 저렇게라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신고 안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는 말을 듣고 갔으면 네. 저렇게 하는 게 납득이 될 텐데 말을 나눈 적도 없고 멀찌감치서 눈빛만 봤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야지. 네. 거기서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내가 큰 소리로 나는 몰라요 라는 거를 저 사람한테 들려주면 네.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이제 단적인 예인데 무서워서 그랬다 쳐. 거의 그래서 마지막에 막 대사로 너 누구야 새끼야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악마야? 막 이러잖아. 악마라고 생각했다 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이해하자는 거잖아요. 그 김성호 씨가 연기한 경찰이 고개만 끄덕여라. 눈만 깜빡이라 했을 때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깜빡을 하면 되잖아, 눈을. 근데 제가 저기 아파트 지금 로비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잖아. 난 널 불지 않았다를 표시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지금 한 10m 밖에 있어요, 10m 밖에. 제하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경찰을 죽이고 유유히 도망갈 거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고 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안 불면 정말 저 악마 같은 사람이 내 가족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김프로님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확신을 내가 이해했다고 쳐보자고. 아, 이런 영화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려면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세상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전제겠죠. 근데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에선 사람을 인형으로 다 바꿔놔요. 너무 총론 없이 강론으로 너무 빨리 들어갔어. 이게 총론이야. 총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해해. 이렇게 썩은 달걀로 시작했는데 메시지가 인형이 됐어. 이거는 너무 멀잖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정리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작은 계란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마무리가 잠깐만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거지. 다시 돌아온 거야 갑자기. 여기서 확실할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됐다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말할 이 이야기는 정리가 돼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계란이랑 엮을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다. 총론부터 해. 너무 갑자기 계란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사람 인형이 됐대. 가장 답답했던 건 뭐예요? 황 대리가 보셨던 것 중에서. 이거는 진짜 내가 나오고 싶더라. 일단 이거는 먼저 취향부터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왜 돈 내고 와서 이 깜짝깜짝 물론 롤러코스터도 돈 내고 타잖아요. 네. 그런 스릴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그걸 기대하면서 가신 분들은 저보다는 만족도가 분명히 높을 거다. 근데 나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오는 일단 기본적인 피로도가 있다. 네. 심지어 다 알겠는데도 깜짝깜짝 놀래키니까 또 감독이 놀려요. 또 그렇게 안 놀릴 때랑 놀릴 때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그 경험 자체는 난 힘들다. 네. 그게 중반까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네. 아파트 문 팍. 그렇죠. 이렇게 막 아파트 안에서 엘리베이터 팍 어깨 탁 잡고. 그런 것들이 난 싫더라. 네. 난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다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뭐 곤잼할 때 보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이 영화의 메인 시름이 거기서 유인하진 않았다. 일단 시작이 그렇다. 처음부터 초반에 주된 정서가 그거니까. 네. 처음엔 그게 그렇다는 거고. 먼저 그 다음 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 걸 내가 얘기하라고? 아니, 이런 것처럼 먼저 가볍게 좀 짚고 가자고 좀. 가볍게 짚고. 처음부터, 수면부터 심연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차랑차랑 순서 들어가지. 기 막히겠어. 그래요. 오늘 유독 저의 스피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비염약 때문이니 아니면 비염 때문이니? 듣다 보니까. 네. 시작부터 엔딩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야. 아, 그래? 저는 말맛이 있게 좀 해보자. 저는 그게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다 보니까 한 중반까지는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싫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싫지는 않았고 그거는 뭐 감독이 평소에 쓰고 싶어가지고 잘 적어놓으셨나 보다. 아니면 내가 요거는 스릴 할 때 이렇게 한번 놀래는 거 해야지라고 이렇게 잘 간직해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조금 답답했던 거는 조금 길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그 과정이. 결국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앞에 내 집을 사가지고 통화하고 또 뭐 가가지고 뭐 한 잔 더 해 어쩌고 하다가 집에 가 물 먹고 뭐 앉아있다가 뭐 야구방망이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게 네. 저렇게까지 길게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눈이 마주쳐서 불안해하게 되는 게 게임의 시작일 텐데 네. 그 부분까지가 굉장히 길게 가더라고요. 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다른 메시지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경찰을 불신하고 있다. 뭐 괜히 휘말리는 거 하지 마라. 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 목격자를 찾습니다. 붙여놓고 이제 뭐 이게 도와주세요 어쩌고 해야지 뭐 그런 게 들어간 그럼 경찰에 대한 불신 내지는 이렇게 휘말리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또 그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거에는 서명하기 싫은 정의감이 뒤섞여 있다는 캐릭터. 네. 그걸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조금 들어서 그거는 근데 뭐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길다 싶은 생각은 좀 있기는 했어요. 저 오히려 아파트 와가지고 걸어가다가 4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놀래키기도 하고 자기가 맥주 먹다가 비명소리 못 들으셨어? 할 때 비명 듣고 이런 건 차라리 괜찮았어요. 거긴 괜찮았어요. 네. 그 나머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많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게 나중에 씨가 뿌려졌을 때 수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수확이 안 되는 거야. 단적인 예가 맨발로 정말 보기도 힘들게 살해될 것이 당연시 되어 보이는 여인이 무서운 살인자에게 쫓기는 장면을 계속 교차로 보여주는데 글로 한번 갔다가 우리는 굉장히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맛동산 들고 있는 평범한 가정을 자꾸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느끼려 한 거야 도대체? 그 짧은 시퀀스에서도 개연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 술이 그렇게 취해서 네. 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려고 맥주를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한 손에 맛동산이 들려있단 말이죠. 네. 이걸 딸을 주기 위해서 방 안에 놓고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건 안 주거든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감독이 음주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맛동산을 안주를 먹어? 당연히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딸을 사주고 싶고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 자기가 편의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살짝 이해가 안 갔을 거야. 대충 샀어. 사고 와서 근데 그걸 술냄새 풀풀 나는데 문을 열고 그 과자를 놓는 걸 보면서 취했어. 저거 취했네. 전 와이프가 깰 줄 알았어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문 닫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거는 저는 거기 좋았는데. 리얼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개그를 한 거예요. 오늘따라 개그를 계속 다큐로 받아. 썩은 고구마를 했더니 썩은 달걀이라고 그러고. 난 뭐라 그래야 돼? 달걀이 맞는 것 같아 이런데. 수긍을 해줘봐. 잔인할 필요가 있으면 저는 견딥니다. 근데 잔인해야 니네가 집중할 테니까 의 이유 이상할 게 없으면 저는 못 봐요. 그 장면이 왜 그때 심지어 이성민도 살인범에게 어떤 여인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씬이에요. 그 씬이 유일하게. 그 이후에는 이제 주인공이 다 알거든요. 근데 그때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럼 그게 관객은 알고 주인공은 모르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견딜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탁자 밑에 폭탄이 있는 걸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우리가 알 때 긴장감, 서스펜스, 큰일 날 텐데, 안 될 텐데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성민이 모르는 살해의 과정이 나오는 교차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긴장감이 아니에요. 무서움이에요. 그냥 무서움. 무서움, 두려움, 불편함. 제가 죽겠구나. 걔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성민이 저 여자를 발견해가지고 도와주려다가 범인이랑 결투를 벌이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상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재밌게 봤겠지. 근데 저는 그걸 감독이 정말 그걸 노렸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걸 노렸으면 그 여자가 그렇게 전면에 나올 게 아니고 이성민이 걸어가다가 풀숲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슬쩍 보고 뭐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막 실루엣으로 범인이 슥 지나간다던가 뭐 이렇게 보여줘도 충분하거든요. 뭐가 있구나. 근데 이성민이 모르는구나. 난 봤는데 방금. 그러면 훨씬 긴장이 돼요. 제가 볼까? 마주칠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보여줘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고 막 숲에서 뒹굴고 막 발톱 막 빠질 것 같은 맨발로 뛰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데 니네 불편하라고. 잔인한 거 보고 니네가 긴장하라고. 이 영화는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의도 외에는 아무 정보값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이 영화에서 좀 나가 떨어졌거든요. 뭐야.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뒤에 얘가 와서 다시 죽였다는 거를 여기 미친놈이 잔인하게 그랬대라는 거를 굳이 또 얘기해 줄 때 그 얘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더 잔인함을 느껴라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이성민이 들었나?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뉴스에서 보거든요. 그럼 그때 그러면 이성민이 느껴야 될 건 더 분노하는 것밖에 없네? 더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밖에 없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뭔가를 막 끌고 간다는 느낌을 주는데 사실 진행은 하나도 안 돼. 기분만 나쁘게 해. 이런 연출이 굉장히 좀 깝깝하다. 저는 일단 시작부터 기대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고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예고편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살인 사건 딱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층수를 세는 네. 살인자의 모습이 네. 예고편에 나와요. 근데 요 상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를 이제 판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언니의 결혼식 날 형부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지. 근데 이 남자를 너무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살인자라면 어떤 방법을 취하겠냐 했을 때 언니를 죽인다. 왜? 장례식 때 다시 보기 위해서. 이런 유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목격자가 있는 것 같을 때 처음에 하는 행동은 층수를 센다. 그럼 넌 사이코패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아이디어에서 다분히 시작된 걸로 보이는 영화구나. 네. 영화 비슷한 게 최근에 또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닌 것 같은데. 뷰티 인사이드 있잖아요. 네. 거기 CF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사람이 바뀌는 네. 그런 CF가 있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다. 네. 했을 때 그 얘기만 듣고 봤을 때 그 영화에 대한 기대치. 뭐냐면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는 영화는 제 경험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상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네. 대부분 그 틀 안에서 되게 아둥바둥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영화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났을 때는 그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많이 발전된 것 같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조미료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이 안에서 벗어나는 건 힘들지 않았나. 여러 가지 평들을 보니까 가장 실망하셨던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엔딩 씬인 것 같아요. 산사태. 네. 정확하게 우면산 산사태 때 봤던 뉴스 앵글이랑 똑같은 장면이 있더라고. 그죠. 네. 네. 그걸 갖다 썼나? 딱 그 정도의 상상력? 저는 거기서 정말 생뚱맞게 그 순간 이 영화에서 가장 뭔가를 기대하게 됐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이 영화를 감상하지 않았던 걸 미리 제가 고백합니다. 그쯤 됐을 때 네. 비가 확 내리면서 우르릉쾅쾅하기 시작했을 때 한 컷이 나와요. 어떤 한 컷. 넓은 샷 한 컷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굉장한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런 굉장한 생뚱맞은 기대를 할 때 항상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거기서 좌절하는데 약간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상상한 게 있었어요. 전신주, 네. 송전탑이 피치피치 하면서 막 쓰러지려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나는 감전되나? 통구이를 만들어버리나 얘를? 라는 생각을 한 번 했어요. 주인공이 까삭까 하면서 바스삭 하면서 막 그 전신주와 그 물 막 흐르고 막 근데 묘하게 되게 쓸데없는 컷이 하나 나와. 막 물이 쫙 흐르기 시작하는 비탈을 굉장히 어려운 무빙으로 찍은 컷이 하나 나와요. 진짜로 할 생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좀 비슷해요. 여러 가지 평을 보니까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송전탑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졌다. 이런 그래. 평가도 있던데 저는 그냥 설마 이 밑밥을 쓸까 했어요. 이성민 한 2번 얘기하잖아. 산사태. 뒤에 산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 돈 들여가지고 라고 하는데 그 산사태 안 나도록 그거 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래. 그냥 그게 마음에 남아 있다가 네. 막 이제 산에서 싸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에이 그냥 산사태가 나서 다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느낌 있잖아. 네. 근데 그걸 상상하면서 제가 피식 웃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네. 머릿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걸 잘하면 돼. 뭐냐면 판관포청천에 비슷한 게 나와요. 판관포청천에? 90년대 네네. 나의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던 판관포청천에 뭐가 나오냐면 네. 여러 명을 죽이잖아. 사형을 집행하잖아. 네. 그 신분별로 또 작두가 나눠지죠. 개작두, 뭐작두, 용작두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한 에피소드는 왕족이 범죄를 저질러요. 왕족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속 부인해. 또 그 왕족을 본 막 증인들한테 가보면 증언 안 해. 네.
계속 막 와라라와라 결국 몰리고 쫄리다가 그 왕족 살인을 저질 게 확실해 보이는 왕족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래 내가 저질렀다. 근데 난 왕족에서 널 못 죽이지 않냐. 마음대로 판결해라 라고 해요. 네. 그 판관 포천이 고뇌에 빠져요. 자기가 이때까지 싸운 게 있는데 네. 내가 정의를 위해서 법이 어찌 됐든 간에 얘를 죽일 건가 아니면 얘를 살려줄 건가 법대로 네. 용작두를 대령해라 해. 그래. 용작두가 와. 용작두를 대령했는데 그래갖고 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차라 하면서 딱 던져야 되잖아. 던지잖아. 그렇지. 못 던지는 거예요. 못 던져. 못 던지면서 이 죄가 막 중 하나 왕족인 관계로 죽일 수가 없다. 뭐 앞으로 확 뚫으면서 딱 들어가요. 이 뜻은 하늘에서 해주시기를 딱 이래. 그래. 그래서 왕족이 으하하 하면서 나가서 병 맞고 죽어요. 쩐다. 우와. 짱이다. 진짜 우와 짱이다 이씨. 진짜 하늘이 살아있구나 이씨. 우와 벼락이 쳐. 빵! 갑자기 꿀이 우르르 가다가 나가다 으아! 통구이가 있겠네. 통구이가. 죽어요. 내가 바라던 그림이 바로 그거야. 그걸 상상했거든. 그래. 그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시작한다. 그랬구나. 약간 그런 기대가 충족되면서 이게 설정이 나쁜 설정이 절대 아니다. 잘하기만 하면 된다. 판관 포청처럼 훌륭하게 해놨다. 왜냐면 계속 몰아가면서 이게 아니면 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치지 않으면 얘를 죽일 방법, 이 악인을 죽일 방법이 없다. 네. 더불어 이 선한 캐릭터 포청천을 살릴 방법도 없잖아요. 얘가 법을 어기고 용작도 얘 썰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죠. 네. 이때까지 지켜온 법이었는데 이때까지 싸운 게 얼만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하늘이 도와주면 돼요. 그렇군요. 하늘이 잘만 도와주면 깔끔하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결국 그래서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할 수 있잖아. 도와줄 수 있지. 여죄도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럼 막 또 심지어 이걸로 인해서 이성민이 살해를 저지르는 걸 막았어요. 그렇지. 폭청천을 살리듯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문제는 CG가 왜 이래? 뭐야? 아니 무슨 개구리가 진흙탕에서 나오잖아. 문제는 그거죠. 그거 아니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잘 몰아갔나 이 영화가. 그렇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던 이성민이 갑자기 각성을 해요. 형사를 못 믿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뭐 이해했다 치자. 근데 갑자기 내가 그렇다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건 좀 약간 신빙성이 없잖아요. 개연성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영화는 정해져 있는 길이 있고 이게 결국 포기하고 신고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이성민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세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한 가지 좋은 예를 보여준 게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스카이스크래퍼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 이성민이 전직 FBI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성민이 전직 국정원 소속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 그 하늘이 도와주기 전에 신고만 잘 됐던가. 혹은 제가 이성민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의 입장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완벽하게 몰입한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허점을 지시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무슨 장면이냐면 증언하러 갑니다. 심지어 그래서 내가 406호에 핸드폰을 갖다 주러 갔는데 하면서 막 그때 봤다 내가. 그 얘기까지 다 해요. 그 반장 앞에서. 그리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때 이성민 씨가 했던 대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너무하는 놈이야. 니네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이야. 그걸 못 잡았어. 아니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못 잡는 것도 기가 막히죠. 부탄가스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걸 막으려면 옷까지만 몇 개 있으면 돼요. 옷으로 이렇게 막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차가 몇 대가 갔잖아. 몇 대가 갔어. 그 뒤에도 있지 않나, 보통? 그 모든 형사들이 일렬로 서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일렬로 서서 올라가서 그 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어느 그 순간, 야! 진짜 그게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놓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독이 왜 그랬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거의 영화가 마무리될 때쯤 이건 꼭 해줘야 되는 멘트니까 관객들한테 꼭 치고 갑니다. 야, 저 새끼가 왜 죽인 거 같냐고. 저 새끼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었구나. 그래요. 그 순간 모든 게 해결돼요. 왜? 그 큰
아파트 단지에 CCTV가 제대로 없나? 근데 왜 그 CCTV는 앞으로 진입로 도로에는 깔려 있어서 도난 차량은 발견할 수 있나? 네. 뭐 여러 가지들. 왜 그렇게 신뢰하지 않던 이성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던 이성민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핸드폰을 찾아서 신고를 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하나? 네. 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장면이 감독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돼주는 그 순간에 네. 저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나열하는 걸로 자꾸 이제 가면 안 돼. 계속 막 니네 얼마 잘하나 보자. 니네 그거 하나하나 그 분석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거는 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웃긴 고 가벼운 영화는 넘어가고 진지한 영화인데 못 만들면 막 하나하나 다 분석하냐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맥락 하나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이거 잘 주워 담아야지 성공하는 거. 그럼요. 자, 봅시다. 맥락 하나인 건데 이 영화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죠. 하지만 어느 순간 두 개가 섞였다는 건 확신합니다. 이유 없는 악의에 대해서 생각한 시점도 있었을 것 같고 사이코패스, 범죄, 그러니까 어떤 범죄, 악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악의를 지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축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호 배우를 통해서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럼 미친놈이야.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되게 그 형사는 이 범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만 궁금증을 제시하지 않지. 이런 애가 어떤 애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아는 것이 얘를 잡는 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형사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맞닥뜨렸을 때 얘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얘를 잡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오히려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예측하고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 그거 우편물 놔둬. 위치가 이상하잖아. 라고 말하고 그 후배 형사한테 잠복하러 다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집에 있는 애가 이걸 여기 놔둔 이유는 위치를 자기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놔두고 그걸 누가 건드렸을 때 누가 침입한 것을 알기 위한 용도인 거다. 좋은 디테일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는 애지. 얘가 왜 그러는 거지?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얘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한 좋은 형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감독의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축은 뭐냐면 아니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상황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어느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믿을 수 없는 우매함 혹은 이기심을 표현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방관자 효과로 이제 대변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성민 이 분한 주인공은 평범한 그냥 소중한 걸 지킬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가끔 회식하고 하면서 잘 문제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를 겪은 다음에 이사간 동네에서 그걸 확인하잖아요. 사람 살려! 했더니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떤 아파트로 이사가도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거. 이걸 이제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도의적으로는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를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에게 그 잔인함과 공분을 일으키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묘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시체가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부패할 때까지도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쓰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충격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피해자가 눈을 못 감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성민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굉장히 악취미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분노를 끌어일으켜야만 니네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있어. 그러면 이 영화가, 아니 꼭 네가, 매감독 네가 말하는 방식으로만 만들어지면, 존나 지루한 영화 되겠지. 이거 몇 천을 먹고 끝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그렇지 않게, 돈이 뭐길래, 세상이 뭐길래, 사람이 뭐길래, 장르적인 재미도 주면서, 섬뜩하면서,
정말로 야 우리가 우리 일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거나 요즘 세상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이기적이고 건조한 세상이구나를 알게 해주는데 악당도 필요하고 잔인한 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면 걔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게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예가 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면 걔가 사람이 아니야. 너무 겹쳐 레퍼런스.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또 있어요. 다크나이트를 보면 조커가 한 모든 범죄 행위의 결과나 과정은 이거는 신의 도움이 없으니 걔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애야. 예를 들면 첫 번째 은행을 딱 털고 나왔을 때 스쿨버스와 스쿨버스가 가는데 사이로 이제 자기가 탄 스쿨버스가 타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간이 완벽하게 맞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고 일체의 실수가 없고 조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순간순간 정말 그 시간대에 그런 방식으로만 일어나야 우리에게 주는 카오스가 이 혼란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조커 쟤 되게 머리 좋은 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절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은 너무 경이롭고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얘가 하는 질문 자체와 얘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걔를 어떤 악당의 모습으로 봐서 얘를 증오하는 게 아니고 얘를 좀 무서워하게 돼요. 얘는 하나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배트맨 너의 기준, 사람을 안 죽인다는 기준이 나한테 적용이 돼? 야,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질문에도 적용이 돼? 이런 하나의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이겨내지 못한 애는 투페이스가 되는 거고 질문을 이겨낸 애는 이제 다크나이트가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혹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하베르 바르뎀이 안톤 시거 분한 그 안톤 시거도 하나의 질문이 돼요. 얘는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가 거길 어떻게 찾아갔는지도 설명 하나도 안 해줘. 우린 근데 거기서 야 저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뒤늦게 가 있는 숙소, 얘를 따라오던 다른 우디 해럴슨이 분한 해결사의 숙소를 따라오고 찾아가고 또 추적하고 결국 와이프 집까지 찾아가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는 질문을 아예 안 하는데 이 영화는 이유를 자꾸 찾게 돼요. 왜 제가 저러지? 아니 제가 어떻게까지 해야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건 개연성이 없지 않나?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쟤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거든. 분노한 대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힘들지 않거든요. 인간이 저 정도 하려면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인데 사이코패스니까. 근데 우리한테 뭔가 이유를 찾게끔 나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 영화가 시작해버렸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이 영화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릴러가 결국 어느 선에서는 불가해한 영역을 건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 극도의 이기심, 그리고 극도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그래 두 가지 어떤 길이 있는데 그걸 잘 합쳐가지고 둘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한 이기주의와 정말 건조한 사회에 대한 정말 면도날 같은 어떤 서늘한 비판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걸 그럼 두 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면 안 되고 내가 이걸 그냥 생각하면서 보고 있네. 끝까지 견디면서 질문이 나한테도 돌아오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그걸 하고 싶어하는 영화들이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센 질문이니까 세게 가야 돼. 충분히 빡치게 한 다음에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한 다음에 알싸움도 남겨주면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의 가장 전형적인 최신 버전이 목격자가 아닌가. 아,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네. 제가 뭐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론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네. 얘기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배 감독님이 이것저것 많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구독자가 지금 한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죠. 네. 한 1,000명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새끼.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뭐 공감을 하고 요거 똑같은 말일 수도 반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되게 쉽게 전달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방금 느꼈어요. 내가 말한 다음에 황대리가 말 안 하면 난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겠다. 내가 정리를 해줘야 돼. 네. 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감독님이 얘기한 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문장 왔다 갔다 한다. 감독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좌도 우도 방향을 선택하지 않은 게 전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저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배 감독님처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더 쉬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새끼 영어로 해라. 네. 하나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만을 전달하기 위한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눈이 쫙 내리는 장면에서. 네. 실제로 눈이 왔다 그래요. 그 타이밍에 맞게. 네. 거기서 사람 살려! 요 장면이 아마 감독이 꼭 해야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많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요 장면으로 대표되는 감독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날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건 되게 또 취향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상관없이 나는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막 쫄리고 힘들고 막 잔인하고 막 이러고 내 감정적으로 뭔가 확 휘둘리고 난 다음에 해소가 돼서 재밌게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취한 태도인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범죄에 남들은 무관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건지 봐 너희도 무관심하잖아 우리 사회가 이래 라고 하는 건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뭔가 입장을 취한 게 감독이 명확하지가 않다. 어쩌면 그냥 그런 이야기를 그냥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해서 옮기는 정도에서 영화가 끝난 게 아닌가. 네. 여기서 저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나쁜 놈 우리가 총동을 이웃에 연대해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극진적인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나한테 피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받아들여. 이 선택도 아니라는 거죠. 네. 야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어서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카더라 통신 정도의 메시지 전달이 날 너무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성민이 악당을 죽였나? 결국 못 죽였잖아요. 네. 못 죽이거든요. 죽이면 안 되지. 네. 일반 평범한 시민인데 요즘 얘가 살인자가 되는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못 죽이니까 벼락 내서 죽이는 거예요. 네. 이런 한계. 그러고 나서 그러면 막 의기양양해서 그래서 뭐 자기가 해결했다고라도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끝나고 그냥 이사 가버리잖아요. 네. 또 한 번 그냥 도망가는 건데 근데 하나 다르게 했다는 건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나는 좀 움직였다. 그리고 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사람 살려 해봤다. 요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딱 감독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딱 그 정도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 메시지는 얘기하신 대로 사이코패스, 악에 대해서 묻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무관심, 네. 이기심이다. 그리고 그거는 상황을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나온다. 네. 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메시지 자체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그리고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저거였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메시지가 나한테 이해가 되거나 수긍이 돼서 공감이 되게 만들면 생각해 보겠는데 네. 저 인물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개연성이 저는 하나도 안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당이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정말 뛰어나고 비상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산에다가 파묻어 놓을 정도로 주도 면밀한 사람인가. 어떤 때 보면 똑똑하다, 어떤 때 보면 되게 멍청하고, 네. 어떤 때는 그냥 걸려도 아무 소용없다 싶게 2시간 있다가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얘가 사람이 없는 것도 확인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가서 여자를 다시 죽이느냐?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CCTV 그렇게 밝은데 다 찍힐 것 같이 막 횡보하고 돌아다니는데도 2시간을 거기 배회하다 다시 왔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보면 그냥 나는 걸려도 상관없다는 대책 없는 NG. 근데 또 대문 앞에는 또 이런 거 막 꽂아놓고 네. 그 뒤에 또 딱 준비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네. 이게 필살의 무기다 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 돌리고 있잖아요. 옷 하나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튀어나와서 사람들 다 죽고 난 창문 넘어가면 도망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뛰어와가지고 도망가지 않아요. 경찰이랑 바로 지근거리에서 뛰어가면 잡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삿짐 날르던 애들이 도와주면 다 잡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는 또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 결정적으로 진경하고 싸울 때는 완전 바보 같아요. 그쵸. 얻어맞죠, 막. 휘두르면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여인네 둘을 두고 막 호둥호둥 하다가 막 지지가 때려 맞고 막 넘어지고 막 완전 슬랩스틱을 하다가 또 내려와가지고는 가만히 있다 도망가고. 네. 그리고 악당하고 주인공이나 뭐 경찰 김상욱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만큼 주도면밀하고 똑똑한 것 같게 표현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뭘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납득이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CG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덮이는 그 장면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깰 때는 흙만 조금 묻어 있잖아. 네. 완전히 그냥 파묻혀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만큼의 속도로 내려왔는데 끝에는 그냥 질퍽질퍽한 지는게 그냥 네. 앉아 있고 개연성이 부족하면 아예 배 감독님이 예를 든 것처럼 다크나이트 뭐 조커처럼 개연성을 무시해버리는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던가 아니면 개연성을 진짜 잘 챙겨가려면 말이 딱딱 맞는 그런 천재적인 악당 같이 표현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뭐 감독이 설정한 거는 이유도 모르게 등장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이라고 하니 그런 개연성을 무시하고 강한 공포감이나 막 말빨로 네. 조져가면서 약간 악당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선택한 거에 비해서 표현이 부족한 게 아닌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느 순간에는 야 여기서는 개연성이 아니라 압도해버리면 돼 라는 잣대로 해버렸고 제일 이해가 안 간 거는 유력한 용의자로 그 스토킹하던 애가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걔가 전화를 받아. 네. 근데 그때 걔 상황이 뭐냐면 자동차로 주차 타워로 막 돌다가 김상호가 분한 형사와 차량이 박쳐가지고 겨우 도망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비상구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를 막 가다가 거길 잠궈놓고 다시 옆길로 새가지고 열리는 문 쪽으로 겨우겨우 도망왔어. 그래서 형사들이 지금 쫓아와도 지금 한참 좀 뒤늦게 쫓아올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벌어진 채로 잘 도망왔어요. 영화를 이해해보자면 그렇잖아요. 좀 전까지는 지금 주차장에서 앞뒤 막으면 잡히는 애였는데 얘가 차에서 빠져나오는데 형사들은 좀 거리가 벌어졌지. 그래서 비상구로 도망간 걸 형사들이 봐서 뒤쫓아왔지. 근데 거기 잠궈놓은 동안 형사들은 옆길로 다시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더 확보가 됐지. 그 상황에서 얘는 똑바로 안 오고 문 열어보고 하다가 열리는 문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건물 복도 어딘가로 도망왔어. 근데 그래서 그치 형사들의 발소리가 지금 좀 안 들려. 약간 얘는 지금 숨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잘 따돌렸거든요.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악당이? 말이 안 되잖아. 전 그때 쪼커나 안톤 시거라는 거냐 애가 지금?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악당은 안톤 시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근데 진경 배우와 막 딸이 막 맞고 막 딸이 막 그러지 마라고 할 때는 이때까지 얘는 감정이 없는 애잖아. 사이코패스잖아. 차라리 그걸 재밌어 할지언정 그게 어떠한 지체를 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할 텐데 그럼 얘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 거지 이 꼬맹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꼬맹이 안 죽어. 그리고 그때는 그냥 갑자기 추격자 마지막에 슈퍼 아줌마가 죽을지 말지 우리가 막 쫄깃쫄깃하게 보면서 막 긴장감이 막 고조되다가 결국은 막 망치 피 튀는 클로즈업 장면을 봤을 때 그 막 허탈함과 안타까움 이걸 느꼈던 것처럼 막 그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벼락치듯이 어떤 비정상적이고 내 상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어떤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나 얼마나 취약한가를 묻는 영화처럼 보였다가 내가 그걸 이렇게까지 개연성을 맞추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일관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장면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헉! 여기까지 따라왔네? 헉!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라는 건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러니까 게으르게 만든 걸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일반 관객 때, 난 재밌게 봤는데 왜 그래?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한번 정말로 저는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재밌으셨나? 이때 놀라고, 이때 안도했다가, 이때 짜증난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재미지! 라고 하시면, 감정을 느끼신 건데, 그 감정이 왜 그러면 이 순서대로 붙어 있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나? 이 영화가 만들어진 모양대로 우리가 느꼈을 때, 하나로 모이는 게 있나? 마지막에 보여주잖아. 아파트에서 소리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럼 그 장면만 봐도 그걸 느낄 수 없었나? 사실은 그 장면만 봐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첫 장면, 마지막 장면. 중간에 시체, 뉴스. 그럼 세 장면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쫄깃쫄깃했잖아. 그러니까 쫄깃쫄깃 꼭 그 메시지 중간중간에 넣어서 느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까지 진지해지니까. 네. 너무 재미가 없네요. 진지하게 해봐. 방금 진지하게 얘기했잖아, 내가. 방금? 방금 너무 내가 진지해지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다. 그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떠올리기 되게 힘든 영화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토르가 생각이 났어요. 재밌다. 저는 언제 느끼냐면, 영화를 볼 때 진짜 느꼈어요. 망치를 던지는 그 동작이, 토르와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망치 던지지. 그 망치가 굉장히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카메라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망치가 정확하게 망치의 정수리를 보여주면서 일직선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이건 토르에서 땄다. 그러니까 항상 그 토르 망치가 탁 던지면 망치가 돌지 않아. 쭉 날아가거든요. 매저처럼 날아가거든요. 그때 똑같이 구현되더라고. 그 헤란즈 헬라가 이렇게 탁 잡을 때. 네. 그때 똑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리고 망치를 휘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내가 디즈니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재밌게 봤지만 토르는 굉장히 잔인한 캐릭터였구나. 그렇지. 훨씬 더 큰 망치를 가지고 번개도 바방바방 치는데 송전탑도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 망치를 둥둥 때리면 송전탑이 계속 무너지고 더 아픈 그 망치로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그 토르가 굉장히 잔인한 영화였구나. 사이코패스였다. 네, 이런 토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산사태가 내리는 기분이다. 아무튼 이게 너무 속상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되게 멋있었던 말이었는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어. 아니 아까 두 가지 갈래로 막 이게 정리 두 개가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중간에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비염약 먹어서 못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다 듣잖아. 남는 거는 토르가 잔인했다면 이런 거만 기억이 안 나는 방송이 된 것 같다.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폭발하겠네. 막 웃으면서 나가신 분들도 있어서 뭐 분명히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는 좀 개연성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축에 속하는데 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으니 뭐 그분들이 하여튼 보시면서는 이거 개연성 없이 힘들게 보신 분들도 있다. 뭐 이런 걸 하여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오늘 방송 저도 비염약 먹은 걸로 합시다. 말이 정리가 안 되네. 이번 방송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너무 서두가 없다. 두서가 없다 아닐까? 끝까지 이럴 거야, 끝까지. 앞뒤가 바뀌었다. 다음 주 영화는 쉽니다. 다음 주는 영화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 한 주 쉬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류사회로 다시 만날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 쉬는 동안에 잘 쉬시고 한참 남았죠.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영화 대신에 다른 거 들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저희는 다음번 상류사회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 같다.